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박스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플립북인가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방법. 네, 이거를 업그레이드 된 이 박스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틸이죠. 처음엔 다 스틸입니다. 스틸이 이렇게 장면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 그러다가 원하는 마지막 장면은 동영상으로 플레이가 되게끔,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한다면은 뭐 좀 다소 복잡한 작업이 될 건데요. 자, 얘를 가지고 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필요하죠. 예, 여러 개가. 해서 뭐 듀플리케이트를 좀 뜰게요. 8개 정도 뜨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레퍼티션을 이용하면은, 레퍼티션은 원래 저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배열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 요 사이즈는 나중에 다시 돌릴게요. 네, 요 사이즈는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예, 옵셋 이런 거 안 할게요. 다시 돌릴 거니까. 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스틸이 잡히죠. 동영상은.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면 스틸을 꺼버리시면 그냥 이건 동영상처럼, 예,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플립북을 만들려면 스틸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차등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차등이 생기는 거는 이제 여기 인터벌을 좀 주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한 5프레임 정도 인터벌을 주면, 예, 이런 식으로 다 스틸로 잡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놈인데 얘부터 장면이 하나하나 플레이가 되고, 예를 들어 이 마지막 얘는 플레이가 돼야 되죠. 예, 그렇다고 여기서 얘를 키를 잡을 수는 없어요. 얘를 키를 잡으면은 나쁜 점이 뭐냐면, 뭐 이쯤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좀 줄일게요. 자, 이쯤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스틸이고, 뭐 한 프레임만 가서 여기서 스틸을 오프 시켜버리면은 장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뒤에 마지막 부분이 여기가 튀게 되겠죠.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기까지 내가 어떤 이제 장면을 만들 거예요. 쭉. 지금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배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얘가, 예, 여기서부터 플레이가 되고 싶다면 여기다가 마커를 찍으시면 됩니다. 레이어, 애드 마커. 예, 그러면 이 마커 지점부터 얘는 플레이가 됩니다. 예, 그것도 어디서부터 플레이 되냐면 가장 이 위쪽에 있는, 바로 한 단계 앞에 있는 얘의 장면부터 정확하게 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장면을 겹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쓰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플립북을 만들어 놓고 장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 인터벌을 5프레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작업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혹시라도 이 인터벌 장면 차이나는 프레임을 좀 더 길게나 짧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작업을 다시 다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동을 하고. 근데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10프레임 정도 인터벌을 주고 싶다. 그럼 10프레임으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정확하게 마지막이 앞쪽에서부터 정확하게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5프레임 정도로 해두고, 예,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 다시 00으로 해서 원래 사이즈대로 돌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있죠. 얘는 그냥 하나만 할게요. X는 그냥 1만. 그래서 한 줄. 예, 한 칸이죠. 예,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같은 거를 쭉 조절하시면 되죠. 이때 정확히 원하는 사이즈는 이 동영상의 사이즈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Y가 240이죠. 예, 뭐 얘도 마이너스 240 하면은 정확하게 딱 겹칩니다. 네. 자, 그래서 얘를 하나씩 볼게요. 얘는 이 장면이고, 얘도 볼까요? 얘는 이 장면이고, 얘는 이 장면이고, 이게 전부 다 스틸로 그냥
잡혀 있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플레이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이동시키고 싶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키 잡으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이펙트를 하나 줬습니다. 이펙트 해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턴 같은 거를 하나 줬어요. CC 걸로. 그래서 일단은 그냥 프론트는 백은 그냥 안 쓰겠습니다. 색깔은 그냥 이런 색으로 주고 완전히 불투명하게 만들게요. 그래서 얘를 갖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아서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넘길게요, 지금은. 자, 여기서부터 키를 잡고요. 10프레임 너무 많나요? 그냥 5프레임 정도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장면이 넘어가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야 되니까요. 얘를 카피를 뜨시고요. 이 이펙트를 에디트 카피.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5프레임씩 줬죠. 이 키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5프레임씩 줬습니다. 페이지 턴을. 그러니까 5프레임씩 가면서 페이스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CTI 움직이시고 저는 조금 한 5프레임 정도만 CTI를 움직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 페이스트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또 CTI 5프레임 가고 페이스트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또 5프레임 가서 페이스트 시키고요. 얘도 5프레임 가서 페이스트 시키고요. 얘도 5프레임 가서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주시면 안 되죠. 마지막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장 한 장 스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영상은 플레이가 되겠죠. 이때 이제 정확히 나는 이 마커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겁니다. 마커를. 요때 요 장면, 요 마지막 그림, 요 마지막 얘가 넘어가는, 그죠? 얘가 마지막이니까 여기 넘어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얘는 돌고 있어야 되죠. 동영상 마지막 넘어가서 마커를 여기다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정확히 넘어가면서부터 정확히 연결이 돼서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그림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적당한 놈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섀도우 같은 것도 여기 섀도우도 일반적인 그냥 드랍 섀도우보다는 여기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죠. 섀도우. 섀도우 쪽도 보면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레디얼도 있고, 근데 리얼 섀도우가 아마 그나마 가장 여러분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당한 놈이지 않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에다 줬네요. 먼저 첫 번째 거에다가 잡고 그 다음에 작업을 복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장면이 넘어갈 때 요 각도나 이런 거를 좀 잘 맞추셔서 요때 이제 여기 이렇게 잘리는 거는 요걸 체크를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잘리지 않고 나가니까 요렇게 한 요 정도 오페서티 나는 거 잘 조절해 주시고요. 뭐 소프트니스도 조금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내시고요. 이 그림자가 마음에 든다면 얘를 카피를 해서 에디트 카피해서 나머지에다가 다 주시면 되죠. 마지막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페이스트 해 주시면 스틸로 넘어가면서 한 장 한 장씩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요 그림자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더 이쪽 각도를 제가 조금 요 그림자가 좀 남았네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하세요. 요 섀도우를 조금 더 완전히 진행이 되도록 요 정도까지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도록 수정하세요. 그래서 다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랫놈이 남는 게 있고요. 아랫놈이 이거는 이제 플립북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또 새로운 컴포지션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에 있는 놈이 맨 마지막에 플레이 돼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자, 얘한테 제가 먼저 레퍼티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얘한테 레퍼티션 하나. 자, 이거 일단 잠가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얘는 일단 익스프레션을 보면 포지션에도 익스프레션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익스프레션을 지워버리세요. 뭐 스케일까지도 지우시고 싶으면 지우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타임 리밋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포지션의 키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쯤 할게요. 얘도 한 한 9프레임 정도만 가겠습니다. 얘가 24프레임짜리라서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키를 잡고, 자, 얘는 좀 올려놓을게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놈을 만들 겁니다. 스틸이. 착착착착 쌓이는. 자, 그렇다면 얘 듀플리케이트 뜨겠습니다. 뭐 몇 개 뜨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뜨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부터 한 장 한 장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프레임씩 뒤로 이렇게 미세요. 저는 좀 쉬프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9프레임씩 좀 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한 장 한 장 들어오는. 그래서 마지막에 플레이 되게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좀 인터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얘네들의 인터벌을 줄 건데요. 이때는 이제 보세요. 얘를 양수로 주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일어나죠. 점점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장면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플레이가 돼야 되니까 얘를 반대로 주는 겁니다. 음수로. 한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5프레임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다 같은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 뒤쪽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스타트 옵셋, 얘를 이동을 해서 여기 첫 장면이 이동하기 바로 전, 첫 장면이 이렇게 들리기 바로 전, 요 정도만 맞춰주면 위쪽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인터벌이 생기게 되죠. 쭉.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얘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될 건지, 얘 이번에 딱 떨어진 다음부터 할게요. 딱 떨어진 다음에 난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여기 마커, 여기다가 마커를 찍으시면 되는데, 레이어 애드 마커. 자, 애드 마커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하면 이때는 보시면 또 애니메이션이 안 일어나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위쪽에 아무런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가 되는. 그래서 이때 얘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use 탑 레이어의 마커를 사용하겠다. 얘를 체크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정확히 내려온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정확히 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램프 리뷰로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틸로 잡혀 있다가 정확히 플레이가 되는. 그래서 앞쪽에 본 거는 뒤쪽이 마지막에 플레이가 될 때, 뒤쪽이 마지막에 플레이 될 땐 그냥 마커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뒤쪽이 플레이 될 땐 마커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위에 있는 레이어가 플레이가 돼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마커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탑 레이어에 마커를 쓰겠다고 체크를 해 주셔야 시간의 흐름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수정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했다면, 혹시라도 누가 와서 야, 인터벌이 너무 짧다, 좀 더 길게 혹은 짧게 해라, 그러면 이거 다 나중에 다시 작업해 주셔야 되는데, 얘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초씩 인터벌을 주고 싶다, 그러면 1초씩 인터벌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가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도 한 15프레임? 얘는 거꾸로 해야 되겠죠. 위쪽이니까. 마이너스 15프레임 정도 주겠다.
예, 그럼 요것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옵셋만 조금 당기셔서 첫 번째 장면이 애니메이션이 바로 시작되기 전 정도, 예, 요 정도만 주시면, 수정해 주시면 정확하게 15프레임씩 인터벌이 일어나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레퍼티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이렇게 배열을 시키고자 할 때 그때도 쓰지만, 그러니까 레퍼티션은 원래 이제 이렇게 쓰게 해둔 거죠. 원래는 제가 그냥 여러 개의 그림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얘네들의 스케일을, 뭐 스케일은 여기서 줄여도 되고 아니면은 레퍼티션에서 줄이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얘네들 전체를 다 이렇게 배열을 시킬 때 원래는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제가 기능을 추가해서 동영상의 경우에는, 예, 타임 리맵을 이용을 해서 이런 플립북 같은 거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의외로 또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그런 뭐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레퍼티션에 업데이트된 이 기능을 한번 동영상에, 예, 혹은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타임 리맵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예,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틸에는 타임 리맵을 줄 수가 없죠. 스틸에는 타임 리맵이라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는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컴포지션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만 걸로 할게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지션, 뭐 스케일도 하나 할까요? 그냥 스케일, 스케일도 0.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가는데, 네, 스케일 100으로, 그 다음에 포지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예, 이랬을 경우에 얘를 프리컴포즈 시킨다면 얘는 타임 리맵이 활성화가 됩니다. 레이어의 타임의 타임 리맵.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레퍼티션을 이용을 해서. 이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전체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에는 조금 어울리진 않고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이 컴포지션 사이즈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아이고, 스틸 끌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거나 사이즈 자체를 맞추려면, 얘도 마찬가지 스틸을 쓰시면, 예, 내가 인터벌을 얼마나 줄 건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랑 똑같은 플립북 같은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임 리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마지막 쪽에 내가 얘를 애니메이션 시켜야 된다. 마지막에. 그러면 원하는 곳에다가 마커를 추가를 하시면, 예,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건 애니메이션 끝나는 것이네요. 아이고, 인터벌을 너무 많이 줬네요. 한 3프레임 정도만 줄게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네, 얘 마지막에 있는 위치부터 바로 위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업그레이드된 레퍼티션을 이용을 하시면 스틸의 정렬 혹은 어떤 타임 리맵을 줄 수 있는 영상에 그 타임의 인터벌, 그 다음에 플립북까지 쉽게 제작할 수 있게끔 수정이 됐습니다. 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